네, 엔화와 위안화, 원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달러 환율이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외환 시장은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6월 미국 고용 지표까지 다양한 경제 이벤트에 노출돼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들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또 환율이 또 1380원대 중반까지 또 치솟아 왔습니다. 원화가 다시 불확실성에 노출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변동폭의 최근 몇 개월간 추이를 보면 6월에 들어서며 4월이나 5월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여지가 있겠지만 추세적 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 그 자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엔화나 위안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기업 및 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 당국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권 통화 약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61엔을 돌파했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안화, 원화 그리고 엔까지 지금 트리플 약세 현상 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가계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1,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기초 체력 저하가 그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데요.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제약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이 다소 더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는 한동안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확대되며 중기적으로 서비스업 위주로 내수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 수요도 점차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도 예상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이 매우 심화되지 않는 이상 약세가 아주 장기간 지속된다고만 예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당장의 완화적 스탠스로 바꾸기는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위안화 강세 전환 동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결국 질문하신 바에 좋은 대답을 하려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특별한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모든 가격 변수라는 것이 현재 가격에 미래 전망이 이미 다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미래 환율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치라고 본다면 한동안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장은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유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EU 의회 선거 이후에 또 마크롱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냥 총선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만 외신에서 파라이트 하니까 극우라 합니다만 어쨌거나 보수 우파 세력에 이제 약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수주의적 정책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유로는 전반적으로 유로존 전체 나라들이 서로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른 거기가 서로 하나를 쓰자고 했으니까 이 국수주의적 정책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 유로화에 특별한 위기는 없을까요? 예, 현재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국가 부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프랑스에서 이제 우파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이 일당이 되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프랑스의 국가 채무 이행에 대한 다소간의 의구심이 생기고 이것이 프랑스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유로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영국에서도 2022년 9월에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조세 감면과 법인세율 인상 철회 등의 정책을 발표하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연기금의 부채 연계 투자 포트폴리오가 청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 한 번뿐 아니라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적절히 국가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유로화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당분간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고용 시장이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되고 시장의 기대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지표가 나온다면 환율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중기적으로는 미 연준의 피봇 시점뿐 아니라 미국 대선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요인들이 모두 원달러 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진한 내수 흐름이 언제쯤 되살아날 것인가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과 관련된 문제로서 향후 물가의 흐름, 그에 따른 정책 금리의 흐름,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동안은 외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외환 당국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